주세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에오카이드 왕의 5 아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저 멀리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에오카이드라는 늙은 왕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데다 병까지 든 에오카이드 왕은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할지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5명 모두 나무랄 데 없이 용기 있고 총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각 끝에 에오카이드 왕은 왕자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5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마법의 숲에 가서 보물을 찾아온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5 왕자는 곧 마법의 숲으로 떠났습니다. 모두 왕이 되고 싶은 욕심에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보물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보물 찾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5 왕자는 보물 찾기를 그만두고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마법의 숲이 걸어놓은 마법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 왕자는 몹시 지쳤습니다. 목도 타는 듯이 말랐습니다. 5 왕자는 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지 퍼커스가 나섰습니다. 퍼커스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조그만 옹달샘을 발견했습니다. 야, 드디어 찾았군. 퍼커스는 무척 기뻐하며 옹달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옹달샘 앞에는 웬 괴상한 할머니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말꼬리 같은 더러운 머리채, 귀 밑에까지 휘어져 뻗은 날카로운 이빨, 쭈글쭈글 늘어진 배, 헐벗은 나무 등걸 같은 다리, 가시처럼 날카로운 손톱과 발톱, 연기처럼 뿌연 눈빛, 심하게 비틀린 매부리 코, 게다가 새까만 떼국이 질질 흐르는 몸에선 아주 고약한 냄새까지 풍겼습니다. 한마디로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만 같은 꼬락손이었습니다. 퍼커스는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샘의 주인인가요? 그래요, 내가 이 샘의 주인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요. 목이 타서 그러니 물 좀 길어주시오. 그건 어렵지 않아요. 왕자님이 내 뺨에 입을 맞춰주기만 한다면요. 뭐라고요? 그 더러운 뺨에 입을 맞추라니요. 실소! 퍼커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럼 나도 물을 줄 수 없어요. 당신한테 입을 맞추느니 차라리 목이 말라 죽는 게 낫지. 퍼커스는 휙 돌아서서 동생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샘을 찾긴 찾았는데 물을 길어오지 못했어. 퍼커스는 침을 퇴퇴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가볼게. 이번에는 둘째 왕자 올리올이 나섰습니다. 올리올은 퍼커스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할머니를 본 올리올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주는 대신 자기 뺨에 입을 맞추어 달라고 하자 너무 기가 막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흥!
당신한테 입을 맞추느니 차라리 목이 말라 죽는 게 낫지. 올리올도 획 뒤돌아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샘을 찾긴 찾았는데 물을 길어오지 못했어.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가볼게. 이번에는 셋째 왕자 피아크라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할머니를 본 피아크라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물을 주는 대신 자기 뺨에 입을 맞추어 달라고 하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눈을 부릅떴지요. 흥! 당신한테 입을 맞추느니 차라리 목이 말라 죽는 게 낫지. 피아크라도 획 뒤돌아서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샘을 찾긴 찾았는데 물을 길어오진 못했어.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가볼게. 이번에는 넷째 왕자 브라이언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할머니를 본 브라이언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물을 주는 대신 자기 뺨에 입을 맞춰달라는 할머니 말에 브라이언도 형들처럼 빈손으로 달랑달랑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나도 샘을 찾긴 찾았는데 물을 길어오진 못했어. 그래? 그럼 이번엔 내가 가볼게. 마지막으로 막내 왕자 니알이 옹달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니알은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도 얼굴을 조금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고 코를 움켜쥐지도 않았습니다. 니알은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이 샘의 주인이신가요? 그래요, 내가 이 샘의 주인이랍니다. 저는 이 나라의 왕자예요. 목이 몹시 타는데 물 좀 주시겠어요? 그야 어렵지 않지요. 왕자님이 내 뺨에 입을 맞춰주기만 한다면요. 입맞춤이요? 물론 해드리고 말고요.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안아드릴 수도 있는걸요? 니알은 스스럼 없이 할머니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흉측하고 더럽던 할머니가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깨끗하고 고운 살결,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는 눈, 깎아 다듬은 듯 오똑한 코, 딸기같이 붉은 입술, 은은히 배어나오는 향기로운 냄새. 게다가 여자는 보드라운 양털로 만든 망토를 걸치고 발에는 하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여왕처럼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니알은 너무 놀라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늘의 은하수처럼 빛나는 분이시여, 그대는 누구십니까? 나는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왕의 길이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당신도 제게서 구역질 나는 모습을 보았지요. 하지만 그 더러운 모습을 품에 안자 이토록 눈부신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왕의 길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뭇 백성이 헐벗고 고달픈 모습까지 껴안지 않으면 왕의 길은 눈에 띄지 않는 법이랍니다. 하지만 왕의 길을 본 사람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뒤따르기 마련이지요. 곧 왕이 되시리여. 어서 샘물을 떠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저와 함께 아버님께 가시지요. 제가 바로 아버님께서 찾아오라던 그 보물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길을 잃었는데요? 걱정 마세요. 이 샘물을 마시면 길이 다시 보일 겁니다. 니알은 샘물을 떠서 형들에게 갖다 주고 여인과 함께 궁궐로 갔습니다. 그러자 에오카이드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네가 드디어 보물을 찾아냈구나. 장하다. 이제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니알 왕자는 아버지 에오카이드 왕의 뒤를 이어 아일랜드의 왕이 되었습니다. 니알은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여 나라를 오래오래 잘 다스렸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